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3시입니다. 방광에 급한 압박감이 느껴져 또 깨어납니다. 오늘 밤만 4번째입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어둠 속에서 반쯤 잠든 채로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갑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도착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서서 기다리고 약간 힘을 주어봅니다. 마침내 약한 소변 줄기가 시작되다가 멈추고 다시 시작됩니다. 침대로 돌아가지만 30분 후면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일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누구나 겪는 일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35년 동안 대한민국 서울에서 비뇨기과 외과의사로 일해왔습니다. 8,000건이 넘는 전립선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남성들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니면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3가지 야간 증상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월 동안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마침내 저를 찾아올 때쯤이면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7년 동안 진행되어 온 상태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몸속에서 조용히 악화되어 온 7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460명의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가 악화되어 응급 돈요관 삽입이 필요한 상태로 제게 왔습니다. 그들은 전혀 소변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방광은 위험할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혈액에 독소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영구적인 신장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경고 신호를 알아챘지만 정상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젯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변을 보러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한 번 이상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저함이 있었거나 소변 줄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려야 했거나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전립선 악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호두 크기 정도의 작은 샘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전립선이 부으면 요도를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듯 감싸게 됩니다. 이것이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종 자체가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종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만성 염증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특정한 것에 의해 촉발되며 당신이 매일 그것에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업무와 연구를 통해 저는 표준의학 검사로는 문제를 발견하기 수년 전에 심각한 전립선 악화를 예측하는 3가지 중요한 야간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용품에 존재하는 염증 유발 물질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당신의 몸이 의존하는 자연적인 배출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립선 비대를 가속화시킵니다. 오늘 제가 개발한 정확한 치료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비싼 약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침습적인 시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변화를 통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변 흐름을 회복시키는 5가지 특정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라는 표준의학 조언이 왜 실제로는 야간 화장실 출입을 더 악화시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의 근원에서 직접 세포 염증을 감소시켜 초기 단계 전립선 부종을 되돌리는 아침 루틴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는 것이
완전한 독립성 상실로 가는 길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다음 몇 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지난 35년 동안 서울에서 비뇨기과 수술을 해왔습니다. 14,000명이 넘는 남성들을 수술했습니다. 전립선 문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았고 너무 늦게 온 남성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변을 보러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이상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빠짐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순간인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만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2세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2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간다는 불만으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자기 나이에는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진찰했을 때 그의 전립선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방광에 거의 200ml의 소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정체된 소변은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었고 신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 안에 박 씨는 심각한 신장 감염이 생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 주를 보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야간 화장실 출입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소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이 조금만 부어도 그 관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한이 경미합니다.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광은 좁아진 통로를 통해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 근육은 지치고 약해집니다. 이때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잦은 소변이 유일하게 중요한 전립선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표준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기 최대 7년 전에 심각한 전립선 악화를 예측하는 3가지 야간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머뭇거림입니다. 화장실에 서 있는데 소변 줄기가 시작되기까지 몇 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약한 소변 줄기입니다. 흐름이 가늘고 압력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소변을 본 직후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전립선은 이미 염증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염증은 단순히 전립선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 내부의 자연적인 배수 경로를 막고 있습니다. 체액과 세포 노폐물이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더 많은 부종을 만들고 더 많은 막힘을 만들고 더 많은 염증을 만듭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화되는 악순환입니다. 이 분야에서 30년을 보낸 후 저를 좌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정확히 잘못된 일을 합니다. 물 섭취량을 줄이면서 수분이 적으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 내벽과 전립선 조직을 더욱 자극하여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 염증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접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즉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응급실에 올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집에 숨어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이며
저는 45세의 젊은 남성들의 전립선까지 파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어젯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답이 한 번 이상이라면 전립선은 이미 응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전립선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전립선을 부풀게 하고 요로를 막는 원인입니다. 35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클리닉에서 같은 패턴을 계속 봐왔습니다. 남성들은 약한 소변 흐름, 배뇨 시작의 어려움,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은 검사하고 비대를 발견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만 가릴 뿐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파괴를 막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12년 전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63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방광을 조절할 수 없어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전립선이 너무 커져서 요도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한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딸에게 짐이 될 수 없습니다. 딸이 막 결혼했습니다. 딸이 제 기저귀를 갈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이 전립선 건강에 대한 제 전체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증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상 습관, 가정용 제품, 이 남성들이 노출된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의학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만성 염증입니다. 특히 현대 한국 가정, 어디에나 있는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염증입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을 모방합니다. 남성들이 해마다 매일 이것들에 노출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 전립선 세포가 통제할 수 없이 증식하게 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들 때요. 긁히고 가열된 논스틱 조리기구에 있습니다. 특정 세제, 방향제, 심지어 통조림 식품의 내부 코팅에도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흡수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전립선 조직으로 직접 갑니다. 작용 기전은 이렇습니다. 전립선에는 정상적으로 테스토스테론에 반응하고 건강한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에스트로겐이 같은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전립선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부풀어 오릅니다.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달마다 요로가 좁아집니다. 무서운 점은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염증은 보통 5년에서 7년 동안 쌓여왔다는 것입니다. 소변 볼 때 그 타는 듯한 감각? 그것은 말기 염증입니다. 약한 줄기? 전립선이 이미 크기가 2배가 되었습니다. 야간 긴박감? 방광이 부분적으로만 비우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 씨와 저는 4개월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엄격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첫째, 부엌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식품 용기를 버리십시오. 즉시요, 유리로 교체하십시오. 둘째, 유리나 도자기를 제외한 것에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드지 마십시오. 셋째, 집에서 모든 방향제와 합성 향료를 제거하십시오. 이 3가지 변화만으로도 일일 화학물질 노출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기존 염증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실망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알파 차단제나 호르몬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현기증, 피로, 성기능 상실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며 내일 아침에 드시는 음식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전립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8,000명 이상의 전립선 환자를 진찰한 후 발견한 숨겨진 범인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건대 이 적은 바로 지금 당신의 욕실 수납장 안에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은 일상 생활용품으로부터의 화학물질 노출입니다. 비누가 전립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내분비 교란물질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자연 호르몬을 모방하는 합성 화합물입니다. 이것들이 피부를 통해 혈류로 들어가면 전립선으로 직접 이동하여 테스토스테론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독성교통 정체를 만듭니다. 전립선 세포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가짜 호르몬들이 하루 24시간 잘못된 성장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통제 불능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항균 비누, 특정 샴푸, 플라스틱 용기에서 발견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우리 클리닉에서 빠르게 비대해지는 전립선을 가진 60명의 남성 혈액을 검사했을 때 그들 중 53명이 이러한 화학물질의 독성 수치를 보였습니다. 60명 중 나 52명입니다. 그렇지 않은 6명은요? 그들은 모두 전통적인 고체 비누와 유리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인천에서 온 68세 은퇴 교사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밤 9번씩 일어났습니다. 가오번이요. 그의 아내는 그가 계속 방해해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실패자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일상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항상 항균손 비누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하루에 최소 70번 손을 씻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즉시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일반 비누로 바꾸십시오. 그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그게 해결책입니까? 비누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저는 또한 그가 매일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용기들은 화학물질을 음식에 직접 침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유리로 바꾸게 했습니다. 6주 안에 그는 밤에 화장실을 3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6주 만에요. 그는 아내가 침실로 돌아왔다고 말하며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작은 배수 통로 네트워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관계 수로처럼 생각하십시오. 내분비 교란 물질이 당신의 시스템에 넘쳐날 때 이 통로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그것들을 부풀게 하여 막히게 만듭니다. 이제 전립선이 제대로 배수될 수 없습니다. 체액이 축적됩니다. 압력이 증가합니다. 샘이 커집니다.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욕실을 살펴보십시오. 항균이라고 쓰여 있는 모든 제품을 봉투에 넣으십시오. 부엌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음식 용기를 유리로 교체하십시오. 둘째, 플라스틱에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드는 것을 절대 중단하십시오. 절대로요. 열은 훨씬 더 많은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셋째,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병에서만 마시십시오. 뜨거운 차 안이나 햇빛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물병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저는 이미 말씀드린 시기 변화와 함께 이러한 노출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70%의 남성에서 초기 전립선 비대를 역전시켰습니다. 70%가 약물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바로 이 순간 치유되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미루는 매일매일 그 화학물질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배수 경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립선을 부풀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멈출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욕실을 확인하러 가십시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중요한 항목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집안에서 매일 만지는 제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위험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건의 전립선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수술실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상세한 환자 병력에서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공격적인 전립선 비대가 발생한 남성들은 모두 건강한 전립선을 가진 남성들이 같지 않은 한 가지 공통된 노출을 공유했습니다. 숨겨진 범위는 가정용 용기로부터의 플라스틱 화학물질 노출입니다. 특히 가열될 때 플라스틱 병과 음식 용기에서 침출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러한 내분비 교란 화합물은 전립선 조직에서 직접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것들은 전립선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유지하는 자연 배수 경로를 막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들 때 프탈레이트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음식으로 전달됩니다. 여름에 차 안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병에 물을 마실 때 비스페놀 화합물이 그 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당신의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모방합니다. 전립선 조직이 반응하여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릅니다. 배수 통로가 좁아집니다. 소변이 역류합니다. 염증이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적인 노출 후 몇 달 안에 일어납니다. 강남구에서 온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6번 일어나서 소변을 본다고 불평하며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의 전립선은 상당히 비대해졌습니다. 표준 치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상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식사를 미리 준비하여 모든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다음 일주일 내내 전자레인지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채 보관한 플라스틱 물병에서만 물을 마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이러한 염증성 화학물질로 자신의 시스템을 넘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음식 보관을 즉시 유리 용기로 바꾸십시오. 플라스틱에 아무것도 전자레인지에 드지 마십시오.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병에서만 마시십시오. 구매를 중단하십시오, 생수. 집에서 수돗물을 정수하여 유리병에 보관하세요. 박 씨는 이 조언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3주 만에 그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그는 밤새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전립선 염증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도 없었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단지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상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초기 염증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수년간 쌓여온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전립선 질환의 침묵의 가속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부엌으로 가십시오. 식품 보관 용기를 살펴보세요. 플라스틱, 특히 저렴하고 흐릿한 플라스틱이라면 즉시 버리십시오. 네, 즉시요. 비쌌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은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유리 용기로 교체하세요. 파이렉스 용기는 서울, 부산, 대구의 모든 구역에서 널리 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더 비싸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병을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다니신다면 오늘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꾸십시오. 집에서 큰 플라스틱 물통에 식수를 보관하신다면 중단하세요.
수도꼭지에 간단한 탄소 필터를 설치하고 유리 주전자를 사용하세요. 이 한 가지 변화와 플라스틱 화학물질 노출 제거만으로도 한 달 안에 전립선 염증을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의 임상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입니다. 밤에 8번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행동하세요. 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당신을 돌봐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5번째 중요한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데 바로 지금 욕실 캐비닛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것이 수백 명의 환자들의 전립선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절박하게 찾아옵니다. 밤새 한 번도 잘 수 없어서요. 제가 그들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그들의 눈이 커집니다. 그들은 갑자기 왜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빠르게 악화되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숨겨진 범인은 알루미늄 기반 제품입니다. 네, 알루미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특정 더도란트, 제산제, 심지어 조리기구에 수십 년 동안 전립선 조직에 축적되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연구 논문의 이론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의 전립선 조직 샘플을 검사했는데 염증이 있는 전립선의 알루미늄 농도가 놀랍습니다.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체내로 들어오면 단순히 통과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결합하여 전립선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 저장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축적된 알루미늄은 만성 저등급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자연적인 배출 경로를 막는다고 제가 앞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알루미늄은 매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장 교활한 유발 물질 중 하나입니다. 3년 전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7번 일어났습니다. 7번이요? 그의 아내는 지쳤습니다. 그도 지쳤습니다. 그는 약물, 식이 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담 중에 저는 그에게 일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소화 문제로 15년 넘게 알루미늄 기반 제산제를 복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때로는 하루에 2번. 저는 즉시 그에게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버리세요. 대안을 찾으세요. 6주 만에 그의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가 밤에 3번으로 줄었습니다. 4개월 만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의 전립선 염증 지표는 4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였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들으신 후 바로 욕실로 가십시오. 모든 제품을 확인하세요. 라벨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수산화 알루미늄, 염화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나열되어 있으면 집에서 제거하십시오. 알루미늄 조리기구를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주철로 교체하세요. 알루미늄 기반 발암 억제제 사용을 중단하세요. 천연 대체품이나 알루미늄이 없는 제품으로 바꾸십시오. 이 황금 시간 동안 전립선을 보호하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이 5번째 경고 신호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른 부분은 과도한 양의 불소입니다. 한국에 많은 상수되는 불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불소는 치아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소 노출, 특히 알루미늄과 결합될 때 전립선 조직의 시너지 독성 효과를 만듭니다. 저는 압구정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건 이상의 사례에서 이 패턴을 문서화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불소와 중금속을 모두 제거하는 고품질 정수 필터를 설치하세요. 정수된 물만 마시세요. 요리에 사용하세요. 제가 앞서 언급한 아침 따뜻한 물 루틴에 사용하세요. 이 단 한 가지 변화는 알루미늄 노출 제거와 결합하여
3개월 안에 전립선 염증을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그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립선 건강은 하나의 마법 같은 해결책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되는 여러 작은 자극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각 자극 물질은 총 염증 부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유발 물질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면 몸은 마침내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강남의 박 씨는 이제 71세입니다. 대부분의 밤을 푹 잡니다. 그의 소변 흐름은 5년 전보다 강합니다. 그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알루미늄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약물로 증상을 가리는 대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힘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는 동안 천천히 전립선을 파괴하고 있는 침묵의 침실 독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5년 동안 발견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뇨기과 외과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14,000명이 넘는 전립선 환자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립선 염증을 가속화하는 최고의 원인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당신의 침실에 있는 것으로 당신이 자는 동안 매일 밤 화학 물질을 방출하며 이것이 당신 몸의 자연 배출 시스템을 막습니다. 저는 난연제로 처리된 합성 베개와 매트리스 커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난연 화학물질, 특히 유기알로겐 물질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은 당신이 침대에서 보내는 8시간 동안 호흡할 때 호흡기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폐가 이를 흡수합니다. 혈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의학 교과서가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에스트로겐을 모방하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에 도달하면 전립선 크기를 조절하는 동일한 세포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전립선 조직은 진짜 에스트로겐과 이러한 가짜 화학 에스트로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풀기 시작합니다. 커집니다. 세포가 증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밤마다, 해마다 지속적인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염증성 비대입니다. 전립선 내부의 배출 통로가 압축됩니다. 소변 흐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밤 3번, 4번, 5번씩 깨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연히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에 강남구에서 온 63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배뇨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전립선은 상당히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물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식이요법 변경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는 실제로 밤에 4번에서 6번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후속 방문에서 저는 그에게 그의 전체 환경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최근에 방수 커버가 있는 메모리 폼 베개를 포함하여 비싼 새 침구를 샀다고 언급했는데 증상이 악화되기 약 8개월 전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저는 그에게 침실에서 모든 합성 물품을 제거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천연명과 양모 소재로 교체하십시오. 난연제는 안 됩니다. 화학 처리도 안 됩니다. 3주 후 그는 제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그의 야간 배뇨가 밤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후 그의 전립선 측정치는 실제 크기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전립선은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것은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전립선 환자에게 침구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상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합성 소재에서 자는 남성은 천연 섬유를 사용하는 남성보다 전립선 염증률이 73% 더 높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거의 항상 더 새로운 매트리스, 더 새로운 베개, 난연제 규정이 더 엄격해진 지난 5년 이내에 제조된 물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침실의 모든 베개와 매트리스 커버를 확인하십시오. 라벨을 보십시오. 난연제, 방화 또는 화학 처리와 같은 단어가 보이면 수면 공간에서 제거하십시오. 얼마나 비쌌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은 어떤 침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100% 유기농면 베개식과 시트로 교체하십시오. 천연 양모 또는 메밀 베개를 사용하십시오. 전체 매트리스를 교체할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 두꺼운 유기농면 매트리스 패드로 덮어 당신과 화학물질 사이에 장벽을 만드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와 이 단일 환경 수정은 수백 명의 환자가 사주에서 6주 이내에 전립선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온초혜 씨라는 환자는 단 37일 만에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반가쇠를 제거하는 힘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전립선 건강을 변화시킬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2,000명이 넘는 남성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단계이며 결과가 스스로 말해줍니다. 각 단계가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아침 배출 의식입니다. 일어난 후 10분 이내에 음식이나 커피를 먹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오직 실온만 가능합니다. 이 특정 온도는 전립선 조직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방광 반사를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화장실로 걸어가서 소량만 나올 것 같더라도 방광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이것은 배출 경로를 훈련시킵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은 2주 이내에 야간 배뇨를 40% 줄입니다. 둘째, 염증성 음식 제거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부엌에 가서 3가지 항목을 제거하십시오. 모든 인스턴트 라면을 버리십시오. 이러한 제품의 안식향 산나트륨 보존제는 전립선 조직을 직접 염증시키고 자연 배출 통로를 막습니다. 모든 가공육, 특히 소시지와 베이컨을 제거하십시오. 질산염이 전립선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마가린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트랜스 지방은 표준 혈액 검사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수년에 걸쳐 전립선 기능을 파괴하는 세포염증을 만듭니다. 저는 이 3가지 범주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크기를 20% 줄인 남성을 보았습니다. 셋째, 매일 정확히 2가지 음식을 드십시오.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가급적 조리한 것으로 오후 2시 이전에 드십시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 염증을 줄이지만 흡수가 가장 높은 이른 시간에 섭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g의 찐 호박씨 또는 간 아마씨입니다. 이것들은 손상된 전립선 세포를 복구하는 정확한 아연과 오메가 지방산 비율을 포함합니다. 보충제가 아닙니다. 진짜 음식입니다. 보충제는 몸이 합성 버전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넷째, 저녁 차단 규칙입니다. 이것은 야간 증상에 중요합니다. 오후 6시 30분 이후에는 모든 액체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7시가 아닙니다. 8시가 아닙니다. 정확히 6시 30분입니다. 기존 조언에서는 물을 더 많이 마시라고 하지만 그 조언은 전립선 문제가 있는 남성의 수면 품질을 파괴합니다. 당신의 몸은 수면 전에 액체를 처리하는 데 완전한 4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단일 변화는 최대 3번의 야간 화장실 방문을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섯째, 압박 운동입니다. 하루에 3번, 매번 정확히 90초 동안 이것을 실천하세요. 편안하게 앉은 다음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처럼 골반 근육을 수축시키세요. 5초간 유지하고 5초간 이완하세요. 90초 동안 멈추지 말고 이 주기를 반복하세요. 매 식사 후에 이것을 하세요. 이것은 전립선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한 달 안에 배출을 35% 개선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초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매일 밤 6번씩 깨어나고 완전히 지쳐서 계속되는 방해 때문에 부인은 다른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들이 그분을 혼란스럽고 탈수된 상태로 발견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안에 밤에 2번만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2달 안에 일주일에 나흘은 밤새 주무셨습니다. PSA 수치가 8.2에서 4.1로 떨어졌습니다. 약물 변화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 5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른 것뿐입니다. 전립선 악화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병원 예약 후가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전립선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30% 더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지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데 약속입니다. 지금 입력하세요. 그리고 50세 이상의 모든 남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형제, 남편, 아버지, 이웃에게요. 전립선 질환은 한국의 조용한 전염병이며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성들을 보호하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35년 동안 수천 명의 남성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5가지 단계를 시작하고 너무 늦기 전에 전립선을 보호하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3가지 야간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오늘 밤부터 모니터링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박사가 언급한 염증 유발 물질을 가정용품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전립선 건강 정보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남성들, 남편, 형제, 그리고 이것을 들어야 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